잠시 그 일본 맹치 유신 이야기를 조금 한 일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이는 맹치 유신하고 비교할 게 안 된다. 나는 우리로 봐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자도 몰라가지고서는 사실상 이 공부 깔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얘기 조금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뭐 저 중용이라는 책을 갖다가 100번을 아주 10,000번을 읽으니까 읽을수록 자꾸 의미가 깊어지고 자꾸 저거 하더라 하는 그런 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뭐 한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이 독도 문제를 얘기하면 지금 뭐 설왕설래 독도 문제가 계속 그냥 골치 아프게 하는데 이 저 한자를 알고 좀 뭐 제대로 알면 뭐 그렇게 골치 아플 것도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독도 문제를 독도 자료 4 이래 놓고 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독도지 문제지요. 독섬이란 말이에요. 독섬. 홀로 있는 독섬. 그런데 이걸 갖다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라고 그러는 죽도. 죽도는 사실상 배는 저 울릉도에 많이 있답니다. 근데 요새는 울릉도에 많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 하면은 울릉도 배가 하도 좋아서 질이 전부 육지에 있는 뭐 군수 무신 뭐 저 현감 이런 높은 사람들이 뭐 배로 자꾸 좀 달라 하니까 죽을 판이에요. 울릉도 현감이 나중에 이제 군수가 되었지만 죽을 판이라서 다 없앴답니다. 그래서 묻는데 독도에는 말만 죽고 실제 내가 한국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좀 뭐 손울대 같은 야구진 그 땅부디기 그런 거는 좀 있는가 모르지만 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저 중앙에 뭐 청와대 뭐 관계 기관 우리 뭐 도 시청 전부 다 내가 자료를 한번 내봤는데 그게 한 상당히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이 한 자료인데 제가 그 일본 여당 시대에 이제 제가 교육을 해서 또 다니기 때문에 그때 지리 부도 또 지도책 뭐 역사책 그런 거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읽고 또 동시에 제가 이 정년 퇴임 후에 복지관에서 일본말로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일본 책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역사 사전을 한번 봤어요. 일본 역사 사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요즘에 우리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교과서는 뭐 좀 이렇게 저거하게 쓰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책은 절대로 거짓말 자기가 아는 이상 거짓말 안 쓴답니다. 자기가 몰라서 쓰는 건 모르지만도 내가 책을 썼는데 이게 거짓말이 여기 들어가고 되겠느냐 이래서 절대 안 쓴다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 분들도 계시지만도 저는 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 사전을 봤는데 거기 곽천일본이라고 되어 있죠. 곽천일본 앞에 독도 문제를 곽천일본 역사 사전 원문 번역문입니다. 요게 제가 그 사전을 보고 번역을 한 건데 그 뒷장에 보면은 일본 그 역사책 그 원문이 더 있습니다. 내로에서 내려가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거기 다케시마 몬다이 하고 죽도 문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를 번역을 하면은 제가 요
타자로 치면 요대로 번역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로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거를 읽어보면은 아무 큰 문제도 아닌데 괜히 뭐 재발아 친다고 도둑님이 재발아 친다고 도둑놈은 아닌데 우리가 재발아 치가지고 한자를 몰라가지고 지금 괜히 애로 묻고 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걸 보면은 우리 땅 독도를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하고 일본 말로는 다케시마 문다이 즉 다케시마 문제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그 역사 사전 일본 주식회사 각천 사전인데 이 일본말은 스로카와 쇼땡 스로카와 사전에서 1994년 11월 제2판 발행 94년이니까 뭐 그 얼마 안 되잖아요. 발행해서 적기를 일본 해상의 무인도 죽도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과의 분쟁 다케시마는 즉 송도 혹은 또 마스시마라고도 합니다. 부르며 면적은 23제곱 평방미터 높이 115m의 암석도 돌섬이다. 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이것을 시마나현의 편이 제2차 대전 후에 점령하에 있어서는 일본의 행정권은 2차 대전 후에 그렇게 연합군하고 그리 적이 된 겁니다. 연합군 인정하기로 너는 2차 대전 후에 점령하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행정권은 본토의 4개 섬, 즉 북해도, 본주, 사구, 구주 요 4개가 일본 사계 열도입니다. 그 큰 섬에 하나고 그 위에 자잘한 섬을 가지고는 아무 너가 그런 거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대일 평화 조약의 영토입니다. 그게. 조항에도 이 섬에 대해서 독도에 대해서 하등의 규정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 측은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을 선언한과 동시에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독도는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이라 해서 점거 저가 이제 일본이 학자가 쓰신 게 점거지. 이에 대해 일본 측도 영유권을 주장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부탁을 제의했는데 이것도 뭐 제소다요 부탁입니다. 예, 일본이 이걸 뭐 한번 국제사법재판소에 한번 부탁을 해보자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의를 했는데 한국 측은 거부. 이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거 할 그때 얘기입니다. 1965년 이란 조약 조인에 지음해서도 분쟁의 중재에 대해서 공문을 주고받고 교환했을 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한 것을 피하고 있다. 요 학자가 역사적으로 보면 딱 요대로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본 역사사전에 적혀 있을 뿐 다른 사전이나 문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한번 넘겨 보십시오. 이쪽 왼쪽에 잘 안 보이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1949년 미 국무부 지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다. 거기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복사가 잘 안 되었네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렇고 그 위에도 뭐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일본 그 학자들이 양심 있는 학자들 다 말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역사 사전 여기 제일 좋은 사전인데 여기에 전혀 앞에 우찌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네. 언제 뭐 신라시대에 우찌됐다 그러는지 뭐 일본 무슨 뭐 해안지사의 시대에 우찌됐다 그러더니 뭐 동북아 막부 때 우찌됐다 전혀 말 없고 딱 요리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진실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1952년 아니야 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이것을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끼리 편입을 한 거죠. 시마네현에. 그럼 오데사 갔단 말도 없잖아요.
일본 뭐 오대 시마네 야마구치 현에 있던 걸 시마네로 가지고 왔는지 오대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편입한 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저기입니다. 동간부 시절입니다. 이때가 동간부는 11월에 설치가 됐는데 요때는 동간부가 그러니까 뭐 어디 하루 이틀에 동간부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청일전쟁, 노일전쟁 그걸 거치면서 도저히 우리가 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너가 좀 와서 돌봐달라고 하는 게 동간부 아닙니까? 동간부 때 뭐 했느냐? 외교, 국방, 그 다음에 재정 요 세 가지 권한을 동간부에 주었습니다. 동간부 제1초대 누굽니까? 이쪽 이런 건가? 이 권한을 이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1905년에 이제 1월에 일본 정부는 시마네 해면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있는데 동간부가 설치된 것은 그 해 11월입니다. 그러면 동간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의 성숙이 돼가 있었다는 얘기죠. 요때 요 일본이 그때 거의 다 외교 국방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 실상. 그렇기 때문에 1905년 노일 전쟁 때 일본 도고 해야지로 해군 대장이 진해에서 박쥐구 함대를 받아가지고 친 거 아닙니까? 그때 다 요소에서 다 우리 일부에 다 저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죽도 다케시마에도 스웨덴 있는 쪽에 저쪽 러시아 저쪽에서 박쥐구 함대를 갖다가 100일로 걸리고 100날로 걸리가지고 돌아와서 우라지보스토크로 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우라지보스토크만 가면 노국이 러시아가 손을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진해 앞을 통했기 때문에 도해야지로가 전부 다 쳐서 다 부수고 뭐 23척인가 개우 살아갔다. 그런데 당초에 일본이 그 작전을 할 때는 거기에서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많이 가면 독도에서 받아가지고 또 칠라고 독도에 그때 상륙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노일전쟁이 1905년이거든요. 아시겠죠? 앞뒤 맞죠? 내 말이. 예. 그때 독도를 상륙을 해가지고 그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 앞으로 그때 하여튼 그때 노일 전쟁 때문에 박쥐구 함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맛을 봉기라 독도 맛을 그 괜찮거든 그게 봉때나 그 일본 방해하는데 참 좋단 말이에요 그 위치가. 그래갖고 아마 그것을 요 설을 꾸미가지고 살짝 하는데 그걸 갖다 뭐 우리가 독도 이거 가지고 간다 하고 뭐 한국 정부에다가 무슨 뭐 결재를 받겠어요 뭐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가 살짝 서류를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사실상. 그 앞뒤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그냥 이럴 때 가지고 왔다 10만원 힘으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뜻이 전달된 것 같으니까 시간이 돼요. 예. 박수 주시죠. 예. 한마디만 참가하죠. 그 뒤에 뒤쪽에 있는 칙령 거기에 칙령 제40호에 강무 4년 고종 26년이지요. 그때 울릉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섬독도 하고 이런 것을 본래는 현감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고종 황제께서 1900년입니다. 그때는 요거는 5년이지요. 근데 또 5년 앞서서 고종 황제께서 저걸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로 분으로 성격을 씨가 강원도로
비상형 조치로 하라고 이 칙령을 내놨어요. 그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말이야 한문을 알아가지고 제대로 알면은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중앙에 있는 사람들 요걸 몰라 사실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사님.